네, 반갑습니다. 네, MTNW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한문 대표입니다. 제 주식키트 네, 영상 지금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 영상 눌러보시면요. 중간에 또 펼쳐보시게 되면 제 무료 주식 정보와 링크가 있습니다. 네, 링크 참여하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주도 매일같이 드리고 있고요. 네, 중요 내용들 그리고 제 시장을 보는 방향에 대한 관점도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지금 주식시장이 다음 주 이렇게 됩니다라는 주제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네,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매일 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었고 정말 통감합니다. 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셨을 거다 통감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눌리게 된 게 언제부터 이게 좀 조짐이 보였느냐 하게 되면요. 일단은 12일, 13일, 14일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8일이에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조짐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다음날 올랐는데요. 잠깐만 잡아주고 그리고 음봉 떴다가 곧바로 지금 네 시작이 됩니다. 곧바로 시작이 됐었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4월 18일이에요. 네, 4월 18일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달 조금 안 되게 네 지금 12일, 13일, 12일 여기 보면은 12일, 13일 걸쳐서 매물대 정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죠. 여기서 가파르게 일어났었고 보면은 지금 5월 13일자 14일자에서 한 한 달 정도 네, 여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수급 이탈이 굉장히 많이 됐죠. 많이 됐고 이거 좀 펼쳐보면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와 그래도 1월만 하진 않았어요. 1월 달만 하진 않았는데 이때도 많이 빠졌죠. 이때도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는데 이때 제외하고 나서는 3월 달은 좋았단 말이죠. 네, 3월 달은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막 얘기가 나오고 막 미국 증시 막 빠지고 나고 막 빠지고 나서 보세요. 빠지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나스닥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 먼저 볼게요. 네, 상해도 볼 텐데 나스닥 보면은 이거랑 지금 요거 비교하면은 미국 증시가 더 빠졌거든요. 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여기 올라서 그렇지 잠깐만 이 거래일 뒤로 가면은 딱 이 상태예요. 딱 이 상태인데 와 지금 보면요. 미국 증시는요. 여기서부터 4월 5일자부터 급격했어요. 우리는 4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4월 5일에도 굉장히 급격하게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고 가만 보면은 이제 와서 다들 돌이켜서 보는 생각이지만 볼게요. 이제 와서 이제 다들 이제 추측하고 판단하는데 미국 시장이 먼저 안 좋아졌고 미국 시장이 더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보면은 미국 증시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여기가 2020년 3월부터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겠는데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그냥 올라버리니까 오르기도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많았었어요. 2년 동안 2020년 3월을 똑같이 지금 코스닥을 볼게요. 똑같이 2020년 3월 여기에요. 코스닥도 많이 올랐는데요? 올랐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똑같이 따라갔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천선까지도 회복을 했었어요. 코스닥에.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 시장은 금액적으로 끌어올려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때는 금액적으로 끌어올려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는 만큼. 그거는 당연스럽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 겪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그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미중무역 전쟁 때 너무 시장이 막 폭락이었으니까 말도 못했잖아요 이때. 네, 진짜 말도 못하게 떨어졌었는데 이때 코스닥이 419. 네,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안 되죠. 네, 419고요. 419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오르긴 올랐었는데 천선까지 가서 1062까지 갔었는데 네, 1062까지 갔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고점 찍고서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죠. 특히나 올해 1월 달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1월에 안 좋았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규제를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하는 그 제동 장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장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또 투심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공매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당시에는 하자마자는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하고 나서부터는 좀 시장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근데 그냥 낙폭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도 그때 많이 이탈이 됐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게 메타버스, NFT 새롭게 들어온 섹터들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도 시장이 막 내렸다 올랐다 했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때도 새롭게 섹터가 들어오니까 다른 섹터가 더 죽어버린 효과가 있었죠. 그게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이제 매물대 정리랑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에 왜 이랬느냐? 왜 이랬느냐? 미국이 오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이 오버할 정도로 많이 좀 등락폭도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해요.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을 해준다? 오르기도 많이 올랐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뺀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인플레이션 얘기가 막 우려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예상했었고 CPI 같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리가 예상했었고 그쵸? 음. CPI도 예상치였어요. 음.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낙폭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 4% 내려갈 때도 있었고 왜 미국 시장이 왜? 라는 그런 의문이 많았죠. 근데 이것도 거기를 또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요. 뭐 FOMC에는 당연히 뭐 포함이 되죠. 금리 인상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이렇게 중국 봉쇄가 있었고 그다음 뭐예요? 러시아 전쟁 장기화. 이게 지금 가장 세계가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는 항상 고래 등에 이제 새우가 터지는 아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니까 네, 그런 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이거 지금 세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받쳤냐? 왜?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음.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새 정부의 시작이 있어서 새 정부에서 정책 기대감 때문에 라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새 정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도 그렇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닥을 다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차례 좀 이렇게 흐지부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곧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다음 주 주식시장은 일단은 코스닥도 이때 2.33% 마감이 됐었고,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요. 여기서 딱 반등을 했죠. 여기서도 2.19, 2.1까지 갔다가 2.12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거기다가 지금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감했을 때 간밤 새벽에 4.27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네, 3.82로 마감이 됐었고, 상해는 또 어때요, 상해는? 얼마나 잘 버텨요? 금융위기까지 엄청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그랬으면 오히려 지금 나라를 봉쇄하고 있는 상해 증시가 그냥 막 더 빠져야죠. 근데 이렇게 받쳐주는 데는 중국 봉쇄도 머지 않았고 제로 코로나를 외치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초점이 있는 지도자니까.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랑 싸워서 미중 전쟁 터졌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뭐 코스피로 볼까요? 4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딱 한 달이에요. 한 달을 누가 어떻게 버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한 달을 어떻게 지금 버티면서 대비를 해온 준비를 했을까요? 이 지금 당장에서는 손실권이 다 지금 막대하죠, 다들. 이때 다 손실권일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코인 사태도 있었고 뭐 루나 지금 뭐 상장 폐지 사태도 있었고 각각의 지금 악재들이 다 겹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매물이 제대로 소화되었고 이때 뭔가 기준이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서 먼저 사둔 사람들 뭐 쌍방울 관련주 아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이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이 재료가 시장에서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재료가 시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들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버티기에 힘이 생기는 거죠. 버티기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있죠. 지금 시장. 다음 주에는 일단 우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라는 우려보다는 반등을 준비하면서 지금 있는 기존의 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네, 기존 종목이 이거를 정리를 할지 보유를 할지 추매를 할지를 정하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올라오고 반등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어떤 이제 개념이냐면요. 그러면은 지금 18일이죠. 제가 1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 한번 계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8. 월요일이니까 8, 9, 0, 1, 2. 5거래일. 5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 네, 그랬었고. 그러면은 여기서 5거래일 동안 했었고. 그러면은 다시 5거래일 그리고 월요일 4월 25일 5, 6, 7, 8, 9 10거래일 여기 5, 2, 3, 4, 6, 7 5거래일 15거래일 반등점 잡히고 반등점 잡히기 전에 13에서 15거래일 정도가 그럼 빠진 거니까 15거래일이라고 해볼게요. 13에서 15거래일 동안 하락세였잖아요. 요거 지금 반등 잠깐 요게 나온 거 빼고는 결국에는 통칭으로 봤을 때는 13에서 15거래일 정도 하락세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반등을 이거거든요.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가 이만큼 내렸는데, 하루 이틀 반등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 정도의 지금 긴 하락세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거를 회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13에서 15거래일까지 반등세가 이어진다? 라고 하면 더 땡큐죠.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6거래일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지 내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손실폭이 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만한 필요의 가치성이 있는 기회비용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자에 1거래일 정도 반등했다고 해서 이게 시원하지 않지? 라기보다는 왜 안 시원하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딱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13, 15거래를 눌렸고요. 그리고 종목군들의 미 없어서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쵸? 지금 2200개 넘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2100개 정도 다 눌렸어요. 다 같이. 그러면은 시장 반등할 때 또 한 섹터, 주도 섹터만 올라야 돼요?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다 섹터들 있죠. 여러 섹터들에서 다 같이 반등점을 만들어서 일단 1거래, 2거래, 3거래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센 섹터가 주도 섹터로서 올라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없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셨다.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로 지금 예수금 깎인 채로 다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미 좀 정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펀더멘털로 갈 확률이 있어요. 섹터들이. 펀더멘털에 관한 섹터들 구별하시고 펀더멘털 비중 따로 해두시고요. 지금 테마 장세로 가니까 테마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또 따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내가 잘 버텼다. 잘 버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 지금 한 10거래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절반은 지금 그래도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지켜보고 나서 지금 종목을 결정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내가 기준 있게 산 것인지
내가 이 잡주, 소위 잡주라는 걸 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동전주를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그냥 자본 잠식 수준의 그런 실적만 안 나오면 돼요. 물론 당연히 순중하고 크게 영업이익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본 잠식만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금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인가를 항상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섹터들 중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스마트카 쪽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카 쪽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도 좀 펀더멘탈 종목들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대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인포뱅크 이런 것들 있죠. 지금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는 지금 다 같이 돌리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락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하는 걸 지켜보고 이제 브리핑이 들어가야겠죠. 그때부터 수급이 또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인포뱅크 자율주행 쪽은 체크를 해보자. 예,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퓨얼셀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 두산 퓨얼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차 이제 관련해서 수소법 개정 쪽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하기 지금 직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좀 굉장히 좀 천문학적으로 지금 수소차에 네, 투자를 한다고 이미 좀 네, 정책안이 나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이전에 동화성도 그때 언급 드렸었어요. 동화성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지금 동화성 다음에 대우부품 대우부품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보기 좋거든요. 끝난 섹터 아닌가요? 아니죠. 원전도 탈원전 했다가 다시 이제 원전을 한다니까 지금 수급들이 계속 좋잖아요. 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차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안 챙길 수 없죠. 이건 제가 나노신토제는 최근에도 영상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올라갔죠. 제가 주식 키트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올라가요. 나노신토제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종목 중 하나고요. 그리고 2차전지 뭐 여러 개가 있죠. 저 2차전지 관심 많은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관심 많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또 차량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모 화학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이런 종목 죽지 않아요. 네, 죽을 종목도 아닙니다. 저런 종목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핫했다가 잠깐 쉬는 것들, 파워로직스 이런 친구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LNF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준점을 잡기 위한 그런 종목들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스마트카 쪽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세 종목 내일 영상에서는 제가 세 종목도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서 좀 스마트카 관련된 일단 오늘은 스마트카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내일 영상에서는 또 다음 주 좀 봐야 되는 그런 또 종목들 또 따로 또 추려 올 테니까요. 내일도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부탁드리고 시장 너무 막 최악으로 이제 안 갈 거예요. 너무 최악으로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우리가 지지부진하다 할 수는 있지만 막 급락을 할 정도로 아직 그런 시장은 이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도 힘들고 근거성도 없고 그래서 잘 버텨오셨으니까 네 시장 함께 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